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두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시장이 지금 많이 안 좋아요. 시장이 많이 안 좋아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VR까지 걸렸죠. 그리고 제가 인버스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버스가 살짝 음봉이 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기 상황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인버스는 유지하는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2차 상승세가 나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강하게 다시 베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다시 얘기해서 주식시장에서 생존이 걸려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될 포인트가 어디인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 지금 찍는 주요 주제가 뭐예요? 젠슨황이에요. 이 젠슨황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구랑 만나서 어떤 결과를 뽑아내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향후 주가 수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전제는 뭐예요? 하방향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메인으로 두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솟아날 구멍으로 젠슨황을 보고 있는 거고요. 이 젠슨황이 지금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기업들을 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향후 미래의 주가를 결정해 줄 거니까요. 이해 가시죠?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지금은 진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앞으로 주가가 상방향으로 치고 가야 될 때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는가, 이걸 좀 생각하면서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날 때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저희 채팅방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장은 메인이 뭐예요? 이거예요.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 이것 때문에 한국 시장도 역시 박살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시장이 그래도 바닥에서 지지 좀 밟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장이 어떻게 반응해 줄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일단 상황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의 공포가 지금 메인이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는 다음 FOMC 회의까지 이어질 겁니다. 다음 FOMC 회의는 6월 18일 새벽 3시에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6월 10일이죠. 6월 10일에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결과 발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 번 더 꽝 해줄 가능성 열어둬야 됩니다. 지금 버틴다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메인으로 보고 있는 건 뭡니까? 지금 메인으로 보고 있는 건 젠슨황입니다. 젠슨황이 한국에 와서 엔비디아의 미래는 한국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한국의 미래 역시 엔비디아와 함께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양반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거대 굴지의 대기업들 만나고 있어요. 현대차, LG, SK, 삼성, 네이버, 여기 두산이 빠졌군요. 두산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랑 만나가지고 뭔 얘기했습니까? 새만금 프로젝트 참여, 엔비디아도 참여할 듯, 참여해달라 그랬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현대 회장한테 저 새만금에다가 뭐 좀 투자 좀 해보시죠 라고 이야기했고, 현대 회장이, 정의성 회장이 새만금에다가 9조 때려 박아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엔비디아 회장이랑 만나갖고 그 새만금 우리 투자하는데 좀 같이 좀 하시죠 이래가지고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지금 가고자 하는 게 뭐예요? 피지컬 AI입니다. 이 피지컬 AI에 현대랑 손을 반드시 잡아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좀 투자하지 뭐,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현대랑은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LG는 아까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어요. LG는 지금 아예 탈바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LG는 뭐였습니까? 백색가전이 다였잖아요. 지금 LG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일 것 같아요. AI 전용 회사로 바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하청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동맹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나타나요. 이번에 한국은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LG라고 보입니다. LG는 LG전자가 몸통을 맡고 있습니다. LG SDS, CNS죠. LG CNS가 이 몸통의 두뇌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LG 이노텍이 피지컬 AI가 메인이라고 그랬죠. 피지컬 AI의 눈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 뭡니까? 피지컬 AI의 체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전자는 뭐로 맡고 있습니까?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의 메인인 데이터 센터의 냉각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까지 가지고 있죠. 그래서 LG는 엔비디아와 한 몸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게 LG 이노텍과 LG CNS입니다. 두 녀석이죠. 이 녀석을 지금 메인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G도 이제 새로운 AI 회사로 거듭나게 되면서 재평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뭐 있죠?
젠슨 황이 와서 또 누구 만났죠? SK 만났군요. SK랑은 요거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엔비디아랑 AI 인프라 동맹으로 가고 있습니다. 혁신을 주도한다. SK는 뭐예요? 엔비디아에다가 HBM 납품해주고 있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재료 부품을 납품하는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근간이 되는 게 뭡니까? 데이터 센터고요. 그걸 통신을 통해서 피지컬 AI로 가겠다는 큰 그림을 그려주고 있잖아요. 여기서 중간 단계인 요게 뭐였습니까? 통신 담당 누가 합니까? SKT가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누구랑 합니까? SKT랑 합니다. 그래서 SKT가 최근에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많이 껍적껍적 거리고 있죠. 껍적껍적? 표현이 너무 저렴했군요. 암튼 그래서 SK랑 또 이렇게 엮여가고 있고요. 또 뭐 있죠? 삼성은 뭐 넘어가도록 할게요. 내용이 많으니까. 네이버는 최근에 회동한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네이버 주가는 반드시 반등합니다. 제 생각에는 반드시 반등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전고점 뭐 못 뚫고 움찔움찔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이죠. 제가 지난번에 영상 찍어 드렸던 거 기억나죠? 제가 네이버 영상을 따로 찍어 드렸었거든요. 이건 오늘 찍어드린 건데. 무튼 최근에 네이버는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따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 영상 꾸준히 챙겨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이버는 나중에 또 따로 한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건 그때 넘어가도록 하죠. 어쨌거나 지금 엔비디아가 들어오면서 지금 두산 이야기는 잠깐만 미뤄두고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보는 시장은 이런 겁니다. 엔비디아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미친듯이 상승세가 나왔어요. 그러니 엔비디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단순히 파트너 수준을 넘어서 동맹의 형태로 한국 기업들을 대하겠다라는 것을 밝혔거든요. 이 상황이라면 AI의 중추적인 핵심은 대한민국이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 팔고 나가고 있잖아요. 이 돈이 지금 일본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엔비디아와 함께 우리나라 시장이 재평가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동안 주가가 그동안 빠져왔었죠. 뭐 삼성, SDS, LG전자 이런 애들 잠깐 보면 수급적으로 보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거든. 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재평가하면서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 강하게 들어올 때 누굴 중심으로 오겠습니까? 엔비디아와 연결되어 있는 녀석들 중심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8,000P가 아니라 15,000P, 2만 P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시장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를 저와 함께 잘 해 나가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저와 함께 단타로 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단타로 수익을 계속해서 내보도록 합시다.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오늘도 단타 수익이 난다. 뭐 한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삼성 SDS, 네이버, LG CNS 이쪽으로 단타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으로 아예 찍어서 드렸죠. 그래서 얘네들 다 오늘 반등세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내일도 당연히 얘네들 중심으로 달려갈 겁니다. 이해하세요? 당연한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오늘은 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두산 또 피지컬 AI 때문에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피지컬 AI에 연결된 녀석 뭐 있습니까? 두산 로보틱스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거래량 상위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비록 주가는 빠졌더라도 이 녀석은 V자 반등도 충분히 가능한 녀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타이밍 혼자 잡지 마세요.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메인 트림은 아까 말씀드렸던 걔네들이고, 이 메인 트림 밖에 있는 녀석이 두산입니다. 그런데 메인 트림으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만 잘 포착하면 큰 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로보틱스대로 보는 건데, 지금 메인으로 지금 말씀드릴 게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굉장히 기회가 좋은 쪽으로 와 있습니다. 이 녀석이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없는 녀석이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빠져 있어요. 타이밍 잡기가 매우 나이스한 타이밍으로 왔습니다.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 녀석은 지금 엔비디아가 두산이랑 같이 꿍짝꿍짝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이번에 깐부 동맹에서 회동해서 두산의 회장님도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두산 엔비디아 동맹 확대, 로봇 넘어서 반도체, 소재, 전력, 인프라까지 주목을 한다. 두산에 전자 있는 거 알아요? 나 몰랐는데. 이거 보고 알았어요. 고성능 CC야.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베라루빈이라는 칩을 만들었잖아요. 이 베라루빈 안에 들어가 있는, 기판에 들어가 있는 고성능 CC에 있어요. 이거를 두산이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이번에 베라루빈까지 공급을 확대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랑의 동맹이 반도체 소재 부품까지 올라가 있는 격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메인은 뭡니까? 전력 인프라입니다. 엔비디아가 메인으로 끌고 가는 게 데이터 센터라 그랬죠. 이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 동맹 누구랑 믿겠습니까? 당연히 두산이랑 맺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랑 말이죠.
안 그래도 지금 3월 17일에 뭐 있었습니까? 대미투자 특별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법이 시행이 되죠. 그래서 6월 17일에 대미투자 특별법 관련해서 기관 하나가 설립이 됩니다. 대미투자 특별법을 어디다가 진행을 할지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눠주고 있죠. 안 그래도 미국 쪽에 지금 전력 인프라를 깐다란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목을 받아서 그동안 주가가 이렇게까지 상승세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세가 죽었습니다. 주가는 죽었죠. 근데 지금 투자의 기세는 죽었습니까? 투자의 기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AI로 달려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빠져있을 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6월 17일에 대미투자 특별법이 시행이 되잖아요. 시행이 되면 이 녀석이 주목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들도 나와 있죠. 6월 4일에 나온 뉴스고요. 여기 내용들을 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올 하반기에 에너지 사업에서 탄탄대로를 걸을 전망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엔비디아의 협력 강화를 비롯해 한국과 미국 사이의 원전 협력이 진전됨에 따라 에너지 확대에 대해서 힘이 붙을 것으로 분석이 된다. 젠슨항이 와서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 동박 적층판, CL 뭐 블라블라 이야기하지만 그게 메인은 아니죠. 메인 먹거리는 뭡니까? 특히 두산에너빌리티와 전력인프라 협력 강화에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엔비디아가 왔다 갔으니 전력인프라 협력 강화로 인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앞으로 빵빵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6월부터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원자력 협력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6월 18일부터) 대한민국과 미국 간 전략적 투자 운영에 관한 관리 특별법, 대미투자 특별법이 시행이 된다. 법 시행과 함께 미국과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등 군사협력 추진이 맞물리면서 구체적인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선정에 대한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특히 제1호 투자로 루이지애나 LNG 좌초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루이지애나 LNG 쪽은 버리는 쪽으로 가고 앞으로 SMR 소형 모듈 원전 쪽으로 확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NH투자증권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맹국의 대미투자 결과에 따라서 중간선거에서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1월 미국의 중간선거 전후로 한국의 대미투자 특별법을 홍보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쭉 파악을 해보면 어때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방향으로 꽂히고 있는 이 타이밍은 오히려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반도체 쪽, 미국의 반도체 지수 있죠. 그 반도체 지수가 급락해 났습니다. 마이너스 10%가 찍었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악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같이 하방향으로 꺾이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FN가이드에서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나왔습니다. 예측치가. 이 예측치를 보면 1분기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7조였죠. 근데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얼마입니까? 85조입니다. SK 1분기에 37조 나왔거든요. 2분기 62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미친 듯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직까지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이게 고평가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는 삼성과 SK를 중심으로 해선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 줄 겁니다. 거기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당연히 들어가 있을 거고요. 엔비디아랑 엮여있는 우리나라 다른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로 인해서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돌아오겠죠. 결국 장기적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상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특히 대미투자 특별법을 타고 다시 돌아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팩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시장 분위기로 인해서 급격히 빠진 상황이라면 좋은 결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함께 잡으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두산에너빌리티 함께 하셔야겠죠. 두산이라고 메시지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명확하고 정확한 타이밍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겠죠? 우리는 지금 8,000P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잠깐 뿡해서 빠지는 거, 이 타이밍은 무서워해야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노려야 됩니다. 어차피 2분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엔비디아를 통해서 집 나갔던 외국인들이 재평가를 하면서 국내 주식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2의 상승세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정받으면서 올라가잖아요. 이 조정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조정 구간을 누가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죠. 이 상황 함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황 저와 함께 단타로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이 장기적으로 우상향 그래프 시계 나오는 거, 이거 저와 함께 두산 앤노빌리티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